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2년도 1회, 기사 전기기기 4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정류기에서 첨도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걸 물어봤는데, 첨도 역방향 내전압이다. 역방향이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를 따지는 건데요.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놈은 실리콘 정류기죠. 우리가 500에서 1000V 정도 우리가 됩니다. 역방향 내전압이. 그래서 얘는 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서 우리 기출문제에 딱 한 문제밖에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건 누구냐? 정류기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실리콘 정류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문제 갈게요.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격이 5kW,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되겠죠? 100V, 50A,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타여자 발전기에다 밑줄을 하나 거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브아시의 단자 전압은 하고 물어봤는데 계자 전압이 50V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5A, 전기자 저항이 0.2옴, 브러쉬의 전압 강화는 2V다. 이렇게 줬죠. 우리가 타여자에서 보게 되면요, 공식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고 만약에 용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V분의 P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타여자 발전기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우리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들어내고 그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내는 발전기인데, 얘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다 보니까 잔류자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하는 것 타여자 발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은 뭐예요? V 플러스 IA의 RA가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브러쉬에 의한 전압강화를 줬죠. 그래서 이것도 손실값 전압강화이기 때문에 더해줘야만 전체에 입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입력, V가 출력, 나머지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야 전체 입력이 나오겠죠. 그럼 얘 V 값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되는데, V 값을 갖다가 지금 얼마 줬냐면요, 100V를 주고 있죠. 단자 전압 100. 플러스 전기자 전류 값은 얼마 줬냐면요, 전기자 전류를 갖다가 50A를 준 건가요? 네, 50A를 줬어요. 50A.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 50V 50A 이렇게 줬죠. 그래서 여기 50A가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은 얼마 줬냐면 0.2를 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112V가 나옵니다.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되겠죠. 여러분이 거기 보면 가로 안에 계자 전압하고 계자 전류를 줬는데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여자 발전기라는 건 뭐였어요?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내부 값이죠, 내부. 그러니까 외부 값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외부는 뭐야? 그 전압을 걸어가지고요, 전류가 흘러들어오면 자속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지 실적으로 기전력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죠. 그래서 걔네들은 의미가 없고 여기 주어진 것만 여러분들이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3번 밑에다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형 직류 전동기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을 물어봤는데, 우리 대형 직류기의 토크 측정하는 게, 토크 측정하는 기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직류기 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요, 대형 직류기가 있죠. 대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소형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누가 나오냐면 대형이 나옵니다. 대형. 그래서 대형에 누가 들어가냐면 전기 동력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토크를 측정합니다. 소형은 누가 있냐면 프로니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프로니 브레이크. 요걸 갖다 이용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우리 대형 정도만 좀 기억을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 프로니 브레이크는요, 어디에 많이 출제가 되면 우리 온도 시험이 있죠. 그 온도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답이 프로니 브레이크,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요거 전기 동력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어요. 1번. 자, 옆으로 이동해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4번을 보시게 되면 AB 도대에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비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거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비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비발전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그럼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커지잖아요. 그럼 자속이 커지면 뭐가 커집니까? 기전력이 커지겠죠. 기전력이. 지금 동기발전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4.44 K 오메가 FN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발전기 기전력이 커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용량이. 그럼 부하분담비 증가되겠죠. 부하분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부하분담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역률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역률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률은 저하가 된다. 비발전기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관계들이 이제 다 성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역률, 손실에 의해서 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4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전기다 도체의 굵기, 권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 단중 파권 권선의 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파권의 이점 물어봤는데 지금 봐봐요. 중권에 비해 파권의 이점이 어떻게 되냐? 이점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 이점이라는 건. 그러면 중권에 비해서 파권이 어떠냐 그랬으니까 누굴 물어본 거예요? 앞에 거 물어본 거야? 뒤에 거 물어본 거야? 뒤에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파권. 그래서 우리가 중권과 파권의 용도 관계만 잠깐 하나 볼게요. 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이라고 했어? 병렬권이라고 했죠. 그다음 파권은 무슨 권이 되는 겁니까? 직률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워도 되죠. 자, 봐봐요. 우리 용도 관계를 따져봐라 라고 했을 때 중권의 용도는 어떻게 되냐? 저전압의 대전류가 되는 거죠. 대전류. 그렇죠? 저전압 대전류. 그럼 파권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고전압의 소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걸 원래 권선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병렬에선 전압이 일정한 대신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죠? 그러면 나눠진 전류를 다 합치면 전류는 커지겠죠. 그래서 대전류가 되는 겁니다. 병렬에서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전압이 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약간의 후루꾸 방법인데 병렬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전류가 나눠지니까 전류를 합치면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전압이 대전류가 되고요. 파권에서는 직렬에서는 뭐가 돼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럼 분배된 전압을 다 합치면 전체 전압은 커지겠죠. 그래서 고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도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안 되면 하나만 외우면 되죠. 하나만. 어차피 파권은 반대가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파권의 이점은 뭡니까? 얘죠. 고전압의 소전류. 전압이 높아진다. 전류는 적으나 고전압이 이루어진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파권의 이점이 뭐냐? 전압이 높아진다. 승합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다음에 4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극이 없는 직육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결론은요, 이 보극이라는 놈은 정류작용과 관련이 있죠, 정류. 왜냐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쪽에서 보게 되면요, 뭐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그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뭘 갖다 달아주냐면, 이게 극수를 갖다 달아주죠, N극과 뭐 S극을 갖다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이게 전기자가 중성축이 있는데 이렇게 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 우리가 공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자기장이 큰 부분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걸 둘째 치고 이 편자작용이 발생되죠. 전기자가 회전하면. 그래서 자숙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성축이 이동이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 브러쉬가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중성축이 이동이 돼 버리게 되면 여기서 순간적인 이동이 발생되면서 전압차가 발생되죠. 이걸 갖다 우리가 불꽃 섬락이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정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빠져나오는 정류의 크기가 문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직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부속 정류라든지 과정류 이런 형태로 정류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편자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달아주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보극이 되는 거죠. 보극. 그래서 그 보극을 설치했을 때 중성축이 다시 원위치, 정상 위치로 중점으로 오면서 우리가 편자작용에 의한 불꽃, 선락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극의 역할이죠. 그래서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보극이 없는 이걸 이동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동시키는 이유. 그래야 기전력이 빠져나올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동된 상태에서는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의한 불꽃 선락이 발생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요. 무조건 이 전기자 반작용과 같이 가는 게 정류예요, 정류. 그래서 우리가 그 정류 쪽에서도 양호한 정류를 만들기 위해 누구가 누구를 설치합니까? 그러면 보극과 바로 누굽니까?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압 정류 역할이라고 하고요. 탄소 브러쉬를 갖다 우리가 저항 정류 역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보극과 탄소 브러쉬다. 일단 보극이란 놈은 정류와 관련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다음 중 VVF 제어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전동기를 물어봤는데 그 F가 누구냐면요. 주파수 제어죠. 주파수. 그 F, 마지막 F가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주파수를 변하는 방법인데 그 바로 누구냐면 유도전동기죠. 우리 유도전동기에 보면 답은 2번인데 유도전동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속도제어법 중에 주파수 제어가 있죠. 주파수 제어가. 그 주파수에 의한 제어법이다. 2차 여자법, 그다음에 2차 저항법, 종속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주파수에 의한 제어해서 우리가 그 농용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농용 쪽에서. 우리 농용에 보면 우리 농용과 건선용이 있는데 농용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파수 제어죠. 주파수 제어.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공호흡의 포트모터로 사용되는 전동기 주파수 제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역률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역률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들어갈게요. 48번 여기 옆에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건선형 전동기에 하나 이용된다. 맞죠? 우리 2차 여자법이라는 거는 농형과 건선형이 있는데 그 유도전동기에 농형과 건선형이 있는데 건선형에 들어가는 거는 2차 저항하고요. 그다음에 종속법, 2차 여자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슬립니다. 그 2차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걸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선형의 전동기 하나 이동한다. 맞죠? 동기 속도 이하로 광범위에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 슬립 주파수 이용해서 주파수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을 개선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데 얘는 좀 뭐냐면 2차 측에 슬립 링을 붙여가고 속도 저항을 넣는다는데 이거는 아니죠. 우리 이거를 2차 저항법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49번 문제 보시게 되면 75W 정도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75W면 상당히 그 용량이 작은 겁니다. 예.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조그만 공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소형 공구 이런 거 거기에만 쓰이는 겁니다. 토크를 걸어가지고 전동기 회전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소형 공구, 믹서, 치과 의료 맞죠? 이런 것들은 다 용량이 작잖아요. 근데 공작기계 같은 거 엄청 크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50번 문제. 돌극형의 밑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기출문제에 딱 한 문제밖에 없는 문제인데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동기 리액턴스를 XD라 하고 그 다음에 횡축동기 리액턴스 XQ라 할 때 관계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무조건 돌극형은요. 리액턴스 값을 갖다 따져줄 때요. 우리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이게 XD라는 게 있고 XQ라는 게 있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직축성분의 리액턴스죠.
리액턴스. 우리 직축반작용, 횡축반작용 따를 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횡축 성분의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소관계 무조건 직축이 크다. 요거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비돌극형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두 놈이 같죠? 비돌극형에서는 XD와 XQ가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돌극형 나오면 한 문제밖에 없죠.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1번. 자, 51번에 보면 1차 전압이 2200V, 무부하 전류가 0.088, 철선이 110W, 단상변압계 자화 전류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2007년도인가요? 까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다가 2008년도 넘어오면서 숫자가 계속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답부터 알려드리면 이건 땡칠이가 답이에요. 땡칠이. 대표적인 답. 그럼 땡칠이니까 몇 번 이란 얘기야? 3번이란 얘기죠. 땡점 땡칠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변압기 여자회로가 있죠. 여자회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우리 변압기 여자회로는 자속을 만드는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존재하죠.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회로. 여기 이제 R이 있고요. R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L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누가 걸리냐면 V1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I1이 들어가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I0라고도 하죠. 1차 전류,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우리 철선의 전류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또 하나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자화 전류라고 하죠. 자화 전류. 근데 이게 누구냐? 뭘 만드는 전류예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자화 전류다.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류면서 병렬 회로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라고 쓰지 않고요. 컨덕턴스, 여자 컨덕턴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얘를 갖다 우리 리액턴스에 역수해가지고 서셉턴스, B0라고 해요. 두 놈의 합의 크기에 의해서 나오는 벡터 합의 크기는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럼 I0는 어떻게 됩니까? 요 놈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교류기 때문에 합의 크기로 구해야죠. 그래서 철선의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자화 전류를. 그럼 얘를 제곱대로 양변의 제곱대로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0 제곱 마이너스 철선의 전류의 제곱. 근데 얘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I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요 II를 갖다가요. II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다 원래 그 결론을 쓰게 되면 V1 제곱분의 P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곱이니까 제곱. 그럼 이게 II가 V1분의 P 어떻게 났냐? 봐봐요. 우리 철선의 와트 P라는 놈은 VI죠. 근데 얘는 2차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1차 전압만 존재하니까 V1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철선의 와트니까 여긴 누가 와야 되면 철선의 전류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철선의 전류가. 철선의 와트니까.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V1분의 PI가 나온다는 얘기죠. V1분의 PI. 철선의 전류를 곱해야 철선의 와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온 겁니다. 제곱은 제곱 그대로.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해봐라. 대입해서 풀면 무부하 전류 0.088 줬으니까 0.88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V1이 2200이죠. 그리고 철선의 와트를 110 줬죠. 전체의 제곱 요거 때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땡점 땡7이 땡7이 암페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화 전류만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자화 전류. 그래서 요거를 공식을 외워야 돼요. 요 공식을. 왜? 숫자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답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5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2번 들어갈게요.
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예, 맞습니다. 52번 보시게 되면, 다음 건선법 중 직육에 주로 사용되는 걸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고패이죠. 직육에 사용되는 건선법 세 가지가 누구냐? 건선법 세 가지가 누구냐? 우리 고상권 앞 글자만 따요. 패로권, 또 하나가 누구예요? 2층권이 되는 거죠. 고페이.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예전에 고삐리라고도 암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고상권은 뭐예요? 붓꽃잘 써가지고 코일을 갖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감은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은 게 아니라 코일이 내부 안쪽에만 감겨져 있는 게 고상권이고요. 패로권은 하나의 패로로 감겨 있는 거고, 2층권은 2층 말 그대로 슬롯 하나에다가 2개의 층을 만들어서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는 손실이 감소되는 거고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속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패로를 만들어서 감는 거고, 2층 거는 우리가 자속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2개의 층으로 이제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를 해드리면, 우리 동기기 쪽에서 나오는 게 있죠. 동기기 우리 건선법에서 두 가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나눠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합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육이든 동기이든 그냥 5가지를 외우세요. 고패이하고 단절권, 분포권에서 5가지를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 건 누구냐 그러면 5가지 빼 나머지가 다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믹스가 돼서 나오죠. 요 2층권에는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중권과 파권이 나눠지는 거죠. 아까 우리 병렬권, 직렬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얘네들도 사용을 하죠, 실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층권이 숫자 2로 나올 수도 있죠. 이게 2라는 얘기가 2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2개 2층으로. 그러니까 2층권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로. 어쨌든 답은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4번 보도록 할게요. 53번 이게 지금 해설이 좀 잘못됐습니다. 해설이. 자, 변압기 1차 측 사용 탭이 6300V, 2차 전압이 110V잖아요. 자, 탭 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상 변압기 있죠? 거기 안에 보면 이게 로타리오식으로 돌리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변압기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뭡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따놨죠? 왜? 그걸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손만 딱 집어넣어서 딱 돌릴 수 있게 탭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데 지금 이 1차와 2차 전압이 딱 주어져 있죠? 그러면 2차 전압을 어떻게 한대요? 120으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110에서. 그러면 그 올린 만큼 1차 측의 탭 전압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요, 630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3번이면 4번이죠. 그래서 이걸 몇 배 커지냐? 비례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압과 전압이니까. 그럼 커진 만큼 그 배수만큼 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얼마냐면 110에서 220 된 거잖아요. 110에서 220으로 된 거니까 이걸 나누면 몇 배 커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1.09배 정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300에다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탭 전압을 갖다가 6300을 갖다가 얼마? 1.09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얼마 나오냐면 약 6867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죠. 4번. 거기 지금 해설이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죠. 올라간 전압만큼 그 배수만큼 주어진 1차의 탭 전압에다 곱해야만 그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탭 전압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갈게요. 54번은 동기각속도, 회전자각속도를 줬죠. 오메가 0, 오메가. 2차 효율 구하는데 우리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전력의 변환 파트인가요? 거기서 아마 나올 건데 2차 효율 공식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2차 효율 구하는 공식은 4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효율 공식이 일단 기본이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P2분의 P0입니다. 우리 P2를 갖다 입력이라고 할 거거든. 입력. 그런데 문제의 출제자가 입력을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입력이 안 주어지면
출력 플러스 손실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P0가 누구냐면 P0 누구예요? 우리 아웃해가지고 출력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입력이니까 이입력이고요. P0는 아웃이니까 출력.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만약인데요. 기계손이라는 게 주어질 거야. 그럼 얘도 더해 주셔야 돼요. 안 주어지면 무시하고 있으면 더해 줘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s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ns분의 n이 되고요. 이건 슬립이고 동기속도, 회전자의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메가 s가 동기각 속도인데 얘를 갖다 오메가 제로라고도 주어집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죠. 오메가 제로로 나온 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까?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그 다음 5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5번. 동일 용량의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11,000V 3상식 간선에서 440V의 두상 전력을 얻으려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로 합니까? 물어봤는데요. 우리 그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상수 변환에서 이거 특수 변압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있죠. 그래서 스코트 결선, T 결선이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상을 2상으로 바꾸면 불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T자 변압기의 권수비를 잡을 때 그 T자, 이 지점에 권선의 위치 얼마냐? 2분의 루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하고 나오는 거죠. 권수비. T자 변압기 권수비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자 변압기에 권수비에다가 무조건 얼마 곱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라는 건 결론은 누구냐면 A를 얘기하는 거죠. A. 그러면 A란 놈은 뭐예요? V2분의 V1이잖아요. 전압비. 그러면 결론은 2차가 낮은 전압이니까 얼마냐면 440이 되는 거고요. 1차 V2분의 V1 높은 전압이니까 11,000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불평형을 좀 2분의 루트3을 갖다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구했을 때 답이 얼마 나오냐면 21.65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약 22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6번. 유도전동기와 직결된 전기동력계의 부하 전류를 증가하면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도전동기 부하, 전기동력계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57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동건선의 효과로 맞지 않은 거. 우리 제동건선은 원래 효과 여러 가지가 있죠. 제동건선. 원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난조 발생 방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기동 토크 발생. 제동건선의 효과라고 할게요. 제가 제목을. 기동 토크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과 전류의 파형 개선이죠.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이상전압 방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 제동건선의 효과가.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찾으면 송전선 불평시 단락시 이상전압 방지 맞죠? 기동 토크의 발생 맞죠? 난조 방지 맞죠? 2번이죠. 2번은 얘는 관련이 없죠. 과부하 내량 증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5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사이즈스터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반도체 쪽에 나오는 게 아닌 거는 2번이죠. 1근호 제어. 이거는 우리 직류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2번. 1근호 제어. 우리 전압 제어 있잖아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 중에 전압 제어법.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워드레너드 방식과 1근호 방식. 거기에 나오는 거죠. 속도 제어. 직류기 쪽에. 그럼 반도체 쪽에 나오는 거는 초퍼나 인버터나 정지형 레오너드 제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속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9번 보도록 할게요. 59번.
동기조상계의 점수는 무엇에 결정됩니까? 우리 당연히 그 동기속도에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S는 우리 P분의 120F 요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동기조상계는 항상 동기속도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를 볼 건데 60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변압기를 줬는데요. 변압기를 줬는데 A기와 B기를 주고 있죠. 정격이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 1000kV의 임피던스 전압을 각각 8%와 7%를 줬습니다. 이것을 병론에 몇 kV를 걸 수 있냐 물어봤는데 우리 부하 분담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합성 용량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합성. 부하분담비든 합성용량이든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무조건 이 공식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만 넣어주면 됩니다.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정격 용량 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 1000분의 10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PB분의 PA는 임피던스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얼마분의 얼마입니까? 앞에 있는 놈이 A이고 뒤에 있는 게 B겠죠? 그럼 A분의 B니까 8분의 7이 됐죠. 8분의 7.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성 용량을 구할 때는요. 무조건 기준을 하나 잡아야 돼요. 뭘 기준 잡냐면요.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무조건 작은 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왜 무조건 작은 것이 기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봐요. 용량하고 임피던스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왜냐면 용량끼리 지금 비례죠. 분담 전력, 정격량. 위치가 같으니까. 근데 임피던스는 위아래가 바뀌었죠. 여기가 BA인데 여기는 A분의 B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용량은 비례하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 우리가 누설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누설 임피던스는 역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합성 용량은 A기와 B기를 합성했을 때 용량은 커지는 게 좋습니까? 작아지는 게 좋습니까? 용량은 커질수록 좋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용량이 커야 부하 분담을 갖다가 많이 걸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 걸 수 있는 그걸 따질 때는 용량이 클수록 좋겠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겠지만 지금은 용량만 따지기 때문에 부하를 얼마만큼 걸 수 있냐 그것만 따지자는 얘기죠. 경제적인 건 버리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이 커지니까 커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기준 잡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작은 거예요? B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B가 지금 작은 거죠. 임피던스. 그래서 B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준이 되는 놈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건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얘는 내비 두는 거죠. 그러면 A기를 구하는 거죠. B기는 건들면 안 되니까 A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PA는 8분의 7에다가 우리 B기 기준값 얼마예요? 정격 1000이 되는 거죠. 기준값 정격 용량 1000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하게 되면 아마 875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kV. 그러면 합성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P0를 했을 때 A기 환산 용량 875 플러스 B기 기준값 얼마? 1000.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875 kVA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하분담비가 됐든 합성 용량이 됐든 이 공식을 무조건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단답형으로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합성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걸 기준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작은 걸 봤더니 B가 기준이구나.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합성 용량은 A 값 환산 용량 플러스 B의 기준값 더해서 합성 용량 전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1000이고 얘가 1000이어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두 개 더하면 합성량 얼마예요? 2000이죠? 근데 우리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보다는 당연히 작아지겠지. 손실에 의해서. 그때 실제 걸 수 있는 용량이 얼마란 얘기야? 1875 정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무조건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뭐 1800 다 이렇게 얼마 줬는데 만약에 2000보다 넘는 새끼는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2000도 답이 될 수가 없죠. 200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손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면요. 2000보다 큰 놈, 뭐 이렇게 큰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걔는 제껴놓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요거를 갖다가 제가 뭐 자꾸 후루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답 찾는 요령이 있죠. 여기 우리 아까 1000 줬잖아요. A기든 B기든 1000에 일자 동그라미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임피던스 A기 8% 줬고 B기 7% 줬죠. 그럼 1, 8, 7이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가 아니라 5죠. 5.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1, 8, 7, 5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답이죠. 안프로도 맞췄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에서. 근데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건 숫자가 안 바뀌었을 때 얘기죠. 만약에 바뀌면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가요. 요 답이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1875가. 참고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12년도 1회 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2회 문제풀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